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세상이 달라진다. 오늘은 고령화 시대, 초고령화 시대의 이 노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도 이제 그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지하철 노인 무인 승차를 폐지한다. 이렇게 발표해서 논란이 됐죠. 그래서 노인에서 폐륜하다, 망난이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고령화 시대의 노인 문제도 지난 60년 동안 진행한 거하고 똑같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 논쟁만 되고 나아지는 건 없죠. 그래서 오늘은 노인 문제를 어떻게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거의 10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60세 이상을 따지면은 1000만 명을 훨씬 넘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고령인구, 65세 이상 고령인구는요, 작년에 18%를 넘었습니다. 넘었고, 2025년, 내년에 아마 20%를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20%면 1000만 명이 넘는 거죠. 넘고, 10년 후인 2035년이면 30%, 그리고 2050년이면 40%를 넘습니다. 40%면 2000만 명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인구의 절반이 고령 인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상, 또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정말 초고령화 사회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가 적게는 이제 10%에서 많게는 17%까지 일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최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노인 문제를, 지금까지 생각한, 지난 60년 동안 생각한 옛날 패러다임으로 생각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출산을 장려를 하면 안 된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우리는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그리고 전 지구 인구가 100억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데, 각 나라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무지 이기적이고요. 그리고 21세기에 맞지 않는 정책이다, 이렇게 그런 것을 살펴봤죠. 그리고 그렇게 출산율이 떨어진 것을 걱정하는 것이 생산 인구, 그러니까 보통 생산 인구를 24세부터 59세까지를 닫고 있잖아요. 이 생산이 적정 인력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해서, 그래서 생산 인력이 줄으니까 생산량이 줄어서 국가의 경제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잘못된 것은요, 이렇게 곧 20년이 지나면 40%가 국민의 절반이 65세 이상 고령화 사회인데, 그것을 옛날식으로 접근하면은 문제가 해결되냐 이거죠. 오히려 문제가 심화되고 있죠. 노인을 저는 이제 누차 여러 군데 컨설팅 할 때 얘기를 하거든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노인 산업은 정식으로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다. 지금까지 노인 산업이라는 것은 노인은 약하다. 그래서 주로 요양원, 그죠? 요양병원, 그리고 노인 돌봄 서비스, 이런 거에 집중돼 있죠. 그런데 노령 인구가 이렇게 절대 다수를 차지할 때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죠. 은퇴 준비, 그죠? 노후 준비는 돈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다. 그래서 오늘은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무엇을 살펴보려고 그러냐면요. 맥킨지라고 컨설팅하는 회사가 있죠. 여기에 이제 맥킨지 글로벌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분야를 연구하기도 하지만 맥킨지 건강연구소라는 것도 있습니다. 맥킨지 헬스 인스티튜트라고 해서 MHI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종종 보고서를 내는데, 작년엔가 이 노령 인구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보고서를 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정부든 뭐 학교든 연구기관이든 이렇게 하는 것에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맥킨지 보고서를, 건강 보고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초고령 사회에
어떻게 이 노인 대책을, 노인 정책을 필 건지, 또 우리들은 어떻게 노령사회를 준비할 건지,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킨지가 여러 연구 자료들을 살펴보고 또 뭐 20, 30개 국가의 설문조사도 하면서 정리한 것은 고령 인구 65세 이상, 보통 이제 55세 이상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65세 이상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보통 이제 고령 인구 그러면 65세 이상을 얘기합니다. 이 고령 인구가 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GDP가 늘어난다는 거죠. GDP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그래서 6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이나 경제 활동을 하면은 사망률을 낮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이나 경제 활동을 하면 인지 장애를 줄인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는 힘이 줄어드는 것, 나이 들면서 줄어드는 것을 그것을 예방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능 장애,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활동을 하는 그런 기능 장애도 줄여줄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고독감과 우울증을 줄여줄 수 있다. 작년에도 여러 번 살펴봤죠. 21세기는 SNS에서 연결이 많은 시대이지만 오히려 개개인은 고독감과 우울증이 늘어나는 시대다. 그래서 고령 인구가 이렇게 사회 활동과 경제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고독감과 우울증을 또 줄인다. 그리고 육체적 활동 능력을 키워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더 활발해진다는 것이죠. 노쇠해주는 시간을 줄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과 의미가 높아진다. 그래서 이 전체를 노인의 건강한 삶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까지는 이 건강만, 육체적 건강만 노인의 건강으로 생각하고 나라 정책도 그렇게 갖고 우리 사회나 우리 개인들도 그렇게 준비했는데, 앞으로는 이 대규모 고령 인구 사회에서는 노인의 건강한 삶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에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것을 이제 전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맥킨지는 주로 이제 경제 회사 컨설팅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령 인구의 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경제적으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지를 이 수치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러니까 2021년을 기준으로 현재 일을 안 하고 있는 노인 인구가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에 참여할 경우 8천조 원의 GDP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미국만 따졌을 때,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 미국만 따졌을 때 2200조 원. 그러니까 미국의 GDP의 7.2%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진국 중에 55세 이상 이미 일하는 인구가 한 21%인데 이 22%는 포함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까지 포함하면은 이 고령 인구의 경제 활동은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머리에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기업을 하는 분들한테 누차 얘기하는 게 진정한 HR 시대다. 21세기는 휴먼 리소스.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는 노동력을 비용으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실리콘밸리에서 엄청나게 대규모 해고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노동력을 비용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20세기는 비용 개념이 아니라 리소스 개념이다. 그래서 휴먼 리소스. 그러니까 진정한 HR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노령 인구, 고령 인구야말로 비용으로 보지 말고요. 앞으로 이 젊은 청년 세대가 부양해야 할 그런 비용으로 보지 말고 리소스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맥킨지 보고서도 이 경제적 가치를 먼저 앞에 내세운 것 같아요. 우리 65세 고령 인구도 리소스로 보자.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치 생산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맥킨지 보고서에서 특이한 것은, 제 눈에 띈 것은, 만약에 65세 인구가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에 참여하면은, 이게 미국만 해도 7.8%의 GDP 향상이 있다 그랬죠. 한국이 제일 높습니다. 맥킨지 조사에 의하면은, 무려 14.7%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GDP가. 2021년 GDP 기준으로 65세 고령 인구가 적극적으로 사회활동,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면은 14.7%나 GDP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 고령 인구, 노령 인구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비용으로 보고 뭐 건강 비용 증가시켜주고 노인수당 주고 이런 거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GDP 증가에 가치 생산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활동 인구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리소스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안 바뀌는,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세상이 달라진다고 그러죠. 생각이 안 바뀌는 요소가 뭐냐 이거죠. 고령 인구가 사회활동을 방해하는 요소. 이것을 맥킨지는 6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6개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가 노인에 대한 구시대적인 생각이란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은 약하고 능력이 없다. 이 생각에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노인 산업, 노인 대상 산업은, 진정한 산업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아직 생기지 않았다. 누구도 모델을 못 만들었다 그러는 거는 노인은 약하고 능력이 없다는 기준으로만 지금 노인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 산업, 그죠? 돌봄 산업, 이런 것들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편견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 편견 때문에 정책도 잘못되어 있고, 회사도 잘못 운영해가 있고, 그런데 현재 노인은 어느 때보다도요, 건강하고요,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교육을 많이 받은 세대입니다. 아마 지금 65세 이상은 65세부터 80대까지는 대한민국에서 대규모로 대학 교육을 받기 시작한 세대입니다. 지금 80대 후반부터는 대학 교육을 많이 못 받았지만 지금 80년대 초반, 80대 초반부터 70대부터는 대한민국에서 대학 교육을 대규모로 받기 시작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육을 받은 비율이 무지 높죠. 그런데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인은 약하고 능력이 없다는 이런 편견 때문에 노인에 대한 기회를 뺏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국의 경우 이게 이제 수치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사실 수치가 이 데이터 분석이 이런 게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짐작으로 하고 있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맥킨지 보고서에 의하면 본인들도 이제 그 보고서를 만드니까 전 세계 데이터를 뒤졌을 거 아니에요. 뒤져보니까 이 노인 초고령화 사회인데 노인에 대한 데이터가 전반적으로 잘 안 돼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제대로 안 되니까 정책이 잘 안 돼 있죠. 그래서 영국의 경우 이제 영국의 50세 이상 재취업 비율을 이렇게 데이터로 분석해 보니까 3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취업은 내가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뭐 해고를 당했거나 어쨌든 여러 가지로 밀려나고 나서 재취업하는 비율이 35%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60%, 70%의 노령 인구는 원하는데도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분야별로 분리된 노인 정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복지 쪽에서 노인 수당이라든가 취업 장려금, 회사에다가 노인들을 고용하면 취업 장려금을 준다든가 이런 거에 국한돼 있고요. 또 건강 문제에 따로 돼 있고 다 이렇게 해서 기업이든 관공서든 국가 정책이든 교육 분야든 다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노인 정책이 전반적으로 통합돼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기회 불균등이 아주 크다. 그러니까 노인들도 남녀 차별도 크고요. 아무래도 여성 노인들이 불리한 점이 많고요. 또 학력, 지역 차이 등에 의해서 이 노인들에 대한 기회 불균등이 아주 크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활동 요소를 방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조적 지원의 차이. 이거는 뭐냐면요. 사회 제도의 차이죠. 노인을 차별한다는 거죠. 나이도 차별하고, 학력 차별.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양평으로
이제 이사를 갔어요. 가서, 이제 서울에서 하던 일을 접고, 그래서 거기 가서, 뭐 아르바이트를 하고 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60세 이상을 받아들이는 데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본 거죠. 나이 연령, 노인을 차별하는 게 다 묵인하고 있습니다. 노인 차별을. 뭐 관공서까지 다 노인 차별을. 그리고 정부의 정책, 관공서의 정책도 65세 아니면 60세 이상은 제한하는 경우가 무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아는 분이 왜 실업수당을 65세 넘으면 안 주냐 이거죠. 65세도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리고 고용보험을 넣는데, 이런 거거든요. 이런 나이나 학력, 이런 것들은 이게 제도적인 노인차별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고령인구 사회활동의 방해 요소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령인구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학이나 이런 연구, 관련 연구기관에서 고령사회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초고령화 사회, 2050년이면 40%가 65세가 되는 이런 사회에 고령화 사회에 대한 연구가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죠. 이 분야는 기업에서 이 연구비를 댈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연구비를 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가 돼 있어야 올바른 방향 설정을 한다는 거죠. 이 데이터도 맥킨지 보고서에서 본 제 눈에 뜬 건데요. 위에 보면 수명이 늘어난 거예요. 30년 동안 수명이 정말 많이 늘었죠. 그런데 이 활동, 나이가 들어서 적극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수명이 지금보다 20, 30년 적었을 때도 인생의 절반은 불편하게 살았는데, 지금 100세 시대가 된 지금도 인생은 절반은 불편하다는 거죠. 이 절반의 법칙이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잘못된 거죠. 생각이 안 바뀐 거죠. 안 바뀌다 보니까 사실은 수명은 100세로 늘어났는데 70세 세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4, 50년의 세월을 불편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인류로서 인생에서 비극입니까?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노인에 대한 대규모 고령사회 노인세 문제에 대한 것. 그래서 이 접근을 맥켄지 보고서는 건강 문제만 접근하면 안 된다, 노인 문제를. 그래서 피지컬 육체적인 문제, 그리고 특히 건강 문제도 정신건강 문제는 집중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정신건강 문제는 노인 문제뿐만 아니라 21세기 SNS 시대에 이 청소년들도 건강 문제가 아주 크게 대두되고 있거든요. 이게 육체적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건강이 훨씬 중요하다. 그리고 사회적 문제, 사회적 활동 문제, 이런 사회적에서 노인 차별을 안 하고 노인들도 청년들과 같이, 이거 수용성이라 그러죠. 수용성. 그래서 같이 어울려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 그리고 스피추어, 정신적인 문제. 노인들이 정신적으로 부자가 되는 거죠. 내 삶의 의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살아가는 정신적 부자가 되는 이 네 영역을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통합된 정책 연구를 하고 방향을 설정해야 앞으로 초고령화 시대에 바람직한 사회가 발전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맥킨지 보고서인데,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도표를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회의 모든 시스템은, 뭐 학교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지금, G세대가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G세대도 맨 위에 70세 인생을 중심으로 인생을 설계합니다. 근데 우리는 100세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인생의 한근기는 40대에서부터 80대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적어도 80대까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80대까지 일을 할 수 있게, 적어도 80세까지 일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냐. 이것을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전통 방송국에서 근무했죠. 근무해서
거기는 60세 정년이 보장되어 있으니까요. 이 나이 많은 직원들이 많습니다. 이미 한 15년 전부터 45세 이상 직원의 비율이 50%를 넘습니다. 거의 60% 차지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경영진이 매일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그걸 비용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빨리 내보내고 젊은 직원들을 선발할 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도 해결을 못했죠. 지금은 오히려 이제 청년 직원들이 젊은 직원들이 방송사를 선호하지 않으니까 직원들의 고령화는 더 심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것을 비용 개념이 아니고 리소스 개념으로 생각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산성을 높여줄 건지를 고민했으면은 지금은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그런데 설득이 가는데 제가 실패를 했습니다. 결국은 실패를 하고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은, G세대들은 맨 밑에 120세를 중심으로 인생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 얘기는 적어도 90까지는 일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 시스템이든가 회사의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맞춰져 가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오늘은 맥킨지 보고서를 보면서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세상이 달라진다. 초고령화 시대, 앞으로 절반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시대가 오는데 그것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은 그때는 비극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기업, 그리고 학교 모두가 여기에 집중해서 그 모델을 찾아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